그리고 이제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제가 커리큘럼 부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다 25분에 할 수는 없고 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객 만나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차에 태워. 일단 차에 태우고 가면서 니즈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니즈 파악과 성향 파악을, 성향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결정이 있는지 현실성. 최종적으로 현실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1억 갖고 100억짜리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현실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어. 네, 신용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5억 가지고도 10억짜리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네.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니즈 파악, 성향 분석, 현실성 판단은 우리 소공들한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가 어떤 니즈 파악, 반대로 얘기하면 니즈 파악 능력, 성향 분석 능력, 현실성 판단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중개하는 사람은 그걸 잘해야지. 그래서 대부분 영업했던 사람들이 잘해요. 니즈 파악을 잘해. 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잘해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 밀당을 잘하거든. 응? 응? 막 좋다고 덤벼들면 돼요, 안 돼요? 저 미친놈이고 미친년이지. 응?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런 꼭 그렇지만 공무원 출신들이나 뭐 그런 자기 직업을 그러니까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어서.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 그런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자꾸. 근데 갔으면 뭐 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죠. 니즈 파악. 여기 써 있죠. 상수도, 내 지역, 오케이. 네? 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광주는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평당 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응? 자꾸 뭐 10억 얘기하면 필요 없어요. 200평에 10억인지 500평에 10억인지.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물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번을 딱 얘기했을 때 그 물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위치적으로. 학동리 어딘지. 그때까지는 반복하셔야 돼요. 항상 상수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은 뭐예요? 변수야. 물건 파악은 상수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면 거꾸로 쭉 영어 공부하듯이 물건을 쭉 해서 계속 소구점을 찾는 거예요. 소구점. 어필 포인트. 그러니까 중개사의 능력은 뭐 정보, 지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물적인 게 있어요. 매칭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네. 건축법 하면 이제 본문을 보시면 44조, 40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건 결국에는 이제 뭐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지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다 공부를 하셨어요. 시험 볼 용어로.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대지 안전에서 여기 써 있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요건 예외고, 그죠? 네? 네.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결국에는 배수가 뭐예요? 물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 버리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낮아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로 굴착에 대한 조치, 뭐 안전 조치 하라는 얘기고, 뭐 조경,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라는 경우 뭐 어쩌고 조례로 따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게 44, 45, 46조가 중요해요.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 접해야 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로는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제 자동차의 통행만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원칙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보행만 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법이 만들 때 보행자 전용 도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자 전용 도로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예외로 한 것은 뭐 그러니까 지형상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것을 염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뭐 출입이 지장이 없다. 이게 대지와의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와의 도로와의 관계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근데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개발 압력이 높고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기반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게 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주는 산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공원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결국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 그래서 뭘 했냐? 오늘 공부할 성장 관리 계획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오포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인데, 이 건축법상의 기반 시설을 건축법상의 대지와 도로 관계로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중심선에서 4m만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막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오포가 성장 관리 계획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거죠. 근데 오포뿐만이 아니야. 오포를 꽉 눌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빌라나 다세대 업자가 어떻게 와? 초월이나 막 이쪽으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빌라들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되겠다. 성장 관리 계획을 광주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교시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뭐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도로 지정 절차.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내 통로. 이게 뭐 핵심이에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그렇다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다. 그러면 적어도 포장은 돼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포장이 안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포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료를 청구해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는 처분 권한도 있지만 사용 수익 권한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처분권은 소유자한테 유보되어 있는 걸로 보고 나머지 사용 수익권은 인접 필지의 편익에 제공된 걸로 보는 거야.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접 필지가 맹지에서 탈출했잖아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대부분 뭐 땅 장사들이 전원주택 부지 조성하면서 길도 없이 팔 수는 없잖아. 길 없이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획부동산 사기꾼들. 얘들은 길 없이 판 거고 길을 내서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정당한 뭐 부지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도로를 냈다라는 것은 도로의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돼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소유권의 처분 권한은 유보가 돼 있지만 나머지 사용 수익권은 인접 필지의 편익에 제공된 거야. 그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공공용 도로가 돼서 보상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싸우면 이겨요. 이긴다고. 그리고 뭐 설령 사용료를 주라고 해도 그 금액은 되게 미미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법원 같은 데서는 뭐냐면 뭐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20만 원 주래. 20만 원. 뭐라고요? 평생. 그 도로를 그 밟고 들어가는 땅의 주인 안에 7명인가 8명인가 돼 있었는데
어르신이 소송을 다 건 거야. 그분 고생했잖아. 막 인지도 사서 붙이고. 그래갖고 판사가 조정했어. 어떻게 하실래요? 판결할까요? 아니면 조정할까요? 뭐 나머지 분들은 뭐 땡큐지. 아유, 그분들 바빠 죽겠는데 법원에 한 번만 안 와도 20만 원은 벌겠다. 그쵸? 우르르 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끝났어요. 광주 그렇게 따진다면 사설도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 땅 다 밟고 다니지. 제 땅도 있어요. 밟기만 해. 이런 거요? 안 되지. 그게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예요. 응? 그잖아. 근데 그걸 갖다 못 밟게 하고 사용료를 청구한다? 그래서 내가 사용승낙서 양식을 못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도로 지정, 폐지.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이 올려준 율건 중에 맹지 탈출 얘기했는데 맹지 아니에요. 거기 도로 있잖아요. 예. 그 용도 폐지가 안 됐잖아요. 여기서 용도 폐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절대 한 명이라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용도 폐지 안 되는 겁니다. 그 도로 그대로 있던데요. 예.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대한 얘기예요. 건축선. 우리가 건축선 얘기하지만 건축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 부분이에요. 여기 있잖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죠? 네? 다만 2조 1항 11호 2조 1항 11호가 바로 그거예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다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다. 왜? 그렇다면 요원하거든 내가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도로는 넓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도로에 접하는 것은 2m만 접하면 돼요. 2m만. 내 진출입로는 2m 들어오면 차 구겨서 들어갈 수 있어. 네? 사이드미러 제끼고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어설픈 사람은 긁어. 근데 차가 진짜 큰 차 아니면 2m가 안 나와요. 딱 들어갈 수 있어. 2m. 예? 예. 사이드미러 이렇게 딱 접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접한 도로의 폭이 4m가 안 될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 그리고 반대편도 개발할 때 2m 후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4m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적으로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건축법상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돼. 예?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은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에 대한 거하고 좀 혼란해서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가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2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써 있잖아. 법에. 명확히. 건축법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건축법. 건축법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2m만 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돼. 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건축법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고 뭐 어떤 경우 왜 이 도로 부분을 먼저 제가 도로 부분을 먼저 다뤘냐면 성장 관리 계획이 근간이 핵심이 기반 시설인 도로의 확보 때문에 그런 거야. 오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오포가 4m에도 다세대가 들어왔어. 물론 이제 법으로 이제 진입도로 규정을 만들었죠. 제가 이제 개발행위 기준에서 보면 개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가구나 다세대를 할 경우에는 진입도로는 6m 이상이어야 된다. 이 규정이 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오포 때문에 그래요. 오포 난개발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입도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이중근생 제조업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가구나 다세대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물의 건축 계획이 서로 상반되는 거야. 공장 옆에 다세대가 들어와서 공장 사람도 불편해, 다세대 사람도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 계획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장 관리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또 그것도 새로운 문제가 생겨. 문제는 계속 생겨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연적개발 제한이 있었는데 연적개발 제한이 불합리한 점이 생기니까 폐지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부활했고요. 또 성장관리 계획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건축물 유도 계획을 해요. 일반형이 있고 뭐 예, 산업형, 뭐 주거형, 근린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어. 집이 두 채가. 근데 옆이 공업지라고 그래서 공업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 근처를 다 산업형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문제가,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또 개선할 점이 또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도로 관계에 대해서, 자, 도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법정도로, 뭐, 현황도로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포장돼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사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응? 사도법. 사도법 같은 경우는 제가 유명무실하다라고 용인에서 하나 받고 광주에는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명시를 해놨어. 과거법이야, 과거법.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 제 추측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라에 재정이 없으니까 사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야, 네가 필요하면 네가 도로 깔아 써. 대신 공공용 도로에 준해서 만들어. 이게 사도법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지. 그러니까 사도법은 유명무실해요. 사도법의 정의가 그거예요. 국계법이나 뭐 도로법이나 그런 도로가 아니어야 되고 거기에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게 사도법의 정의예요. 그리고 사도법을 한번 보시면 뭐냐면 내가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도법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 제한하는 건 없어요. 됐죠? 여러분들이 뭐 건축법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은데 적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아셨어? 그리고 이제 건축선에 지정해놓고 뭐 있는데 도로 모퉁이 규정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심선에서 2m 후퇴해야 돼, 2분의 1 후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막다른 뭐 경사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철도, 더 이상 도로가 후퇴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내 부지에서 온전하게 다 후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도시대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지. 비도시역에서는 땡큐야. 왜? 그만큼 내가 좋은 거지. 좋은 위치에 있는 거지. 도로 옆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도시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싸잖아. 눈물을 머금어야 돼. 땅을 내놔야 되잖아. 중심선에서 2m. 2m인데 내가 전면이 예를 들어서 20m라고 쳐. 그럼 20m 곱하기 1m면 20제곱미터잖아요. 네? 20제곱미터. 그럼 몇 평이야? 6평? 6평인데 명동이야. 응? 명동이야. 눈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눈물을 머금어야 돼. 그리고 딱 내놔야 돼. 응? 그 건폐율에서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라내놓고 뭐라고 해요? 안 잘라내놓으면 건축허가 안 해줘. 그런 땅이 바로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친절하게 다 해야 돼 있는데, 이렇게. 모퉁이. 여기 모퉁이 규정은 여기 있잖아. 대통령령.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가각전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차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꺾는 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